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복장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지난 1월 2일 오후 2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집회에 이런 복장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오전 1시쯤에 한남초등학교에 인원이 많이 비었으니 보강해달라는 그런 본부의 공지사항을 듣고 한남초등학교에서 약 200명 정도 날밤을 깠습니다. 혹 저와 같이 집회를 하신 분이 저를 기억할 수 있을까 해서 그날 추워서 이런 복장으로 철야를 했던 그런 복장으로 혹 나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일부러 이런 복장으로 강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를 막기 위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철야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1월 3일 오후 3시에 너무 피곤하고 또 인원이 보강되었으며 또 공수처가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한 4시쯤에 도착할 예정으로 점심을 먹고 갈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공수처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고 막 난리를 떠니까 나도 갑자기 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나도 갑자기 번잡스러워져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도 긴장되고 점심밥도 똑바로 먹지도 못하고 뭐 이상하게 급하게 먹다가 보니까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그곳에 도착하니까 커피하고 컵라면만 있는데 마침 뜨거운 물이 딱 떨어져 가지고 뜨거운 물 한 잔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그만큼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예상보다 한 3시간 정도 앞당겨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인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집행될 수 없다는 이유를 그곳 현장에서 들었던 그런 실시간의 기사와 상황, 또 그 집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군생활, 직장생활 등을 빙자하면서 자신들의 무용담과 경험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을 종합해가지고 북두시민혁명군이 재편집해가지고 스토리화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7시쯤 공수처가 과천에서 출발했다는 보도를 본 시민들이 공수처가 출발했단다라는 알림을 알리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민노총이라든가 기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간의 충돌이 일어날까 싶어서 이 우리 한남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앞 길목에 바리케이트를 치놓고 기동대들이 일렬로 이렇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그 출입 통제가 심해가지고 시민들도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 육교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도 출입을 통제하고 급기야는 육교도 통제를 해가지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강진 전철역으로 가려고 하면 야간 1시간 이상을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많았고 굉장히 통제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키는 기동 경찰들도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4시 반쯤 그 주변에 숨어 있던 기동 경찰 버스가 약 한 50대, 한 7, 80대가 그곳으로 일렬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시 반부터 기동 경찰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집회 시민들은 긴장하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민주노총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길목을 막고 있는 관제로 들어가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큰 도로에서, 본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를 막고 서 있었는데, 거기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제를 하고, 민노총인지 어떻게 우리가 보내줄 수 있느냐. 급기야는 한남초등학교 교사들도 물론 방학인데 방학 중 무슨 교육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어떠한 애들 보충 교육이라든가 특기 교육을 시키려 들어가는 선생님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시비가 붙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민주노총이나 공수처 직원들이 변신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진입하면은 우리가 여기 지키는 그런 수고가 없다면서 시민들이 철저히 통제를 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이 쳐다볼 적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떤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주장이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잘생긴다든가 이러면 보여주고, 좀 못생기면은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볼 적에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게 좀 코미디였다. 아주 그 통제당하는 사람도 억울하고 또 막는 사람도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나름으로 조금은 그 기준이랄까 할까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다 보니까 그 가려는 사람과 통제하는 사람 사이에 코미디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출발했다는, 7시에 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조금 후에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체포될까 싶어서 불안해서 안 돼서 다시 나왔다 하시는 분이 이 시위대와 합류하면서 한남대교가 엄청나게 밀린다고 말하면서, 그 아마 공수처 그 직원들이 여기 출동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마 오려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주장하는 시민도 나타났습니다. 얼마 후 현장에서 한남초등학교 입구로 진입하지 않고 저 한강진 전철역 쪽으로 조금 위편으로 한 200m 위에 볼보 자동차 골목 앞으로 차량 5대가 들어갔다 하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은 경호처가 평소에도 관리하는 지역이라서 경호처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방어하는 곳이니까 지켜보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 정문 진입을 했다는 MBC 보도가 나오자 우리가 가서 투쟁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소리와 함께 MBC는 가짜뉴스라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후 MBC의 보도는 오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보가 아니고 거짓 선동 뉴스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의 체포를 막는 시민들에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이고, 또 윤석열 체포를 지지하는 그 시민들에게는 응원하고 모두 몰려 나와서 지원하라는 가짜 선동이라는 그런 입장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문 통과를 시키고 그 정문을 닫으면서 2차 관문 앞에 버스와 자바라라 하잖아요. 주차장 같은데 그런 자바라로 막아 서서 그 중간에 공수처 직원 약 한 50명과 경호 경찰
쉽게 말하면 공수처를 엄호하는 경찰 30명이 중간에 갇혔다는 소리와 함께 정문 안에서는 수방사가 앞에서 가로막고 그 개인 화기를 착용한 채로 가로막고 그 2차 관문 앞에서는 경호처 안에 특전사 특수요원 1개 소대 약 한 30명이 있는데 그 특수요원들이 개인 화기를 들고 나서서 개최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수처는 직원 50명과 엄호하는 경찰 30명이 들어갔는데 경호처는 그 안에 약 1000명 이상의 병력이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서로 다독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자기가 특전사로서 청와대 경호처에 장교로 근무했다는 분이 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선에는 맨 마지막 그 선에는 특전사 특수요원 1개 소대가 있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면서 이런 배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장이 나와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공수처장이 들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일개 검사가 들고 왔냐고 그 공수처 집행검사에게 훈계를 주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특전사 특수요원들은 폭탄이 터지면 몸을 던져서 덮치는 자기 생명을 불사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소리와 함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긴장하고 예민해진 집회 시민들을 다독거리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 반 경호처에서 사살 명령이 떨어진 급박한 순간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공수처 직원 50명과 엄호경찰 30명이 완전히 포위되어서 꿇어앉아 항복을 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무단 침입, 영장 발부 판사가 법을 배제시키는 위법 행위를 한 불법 체포영장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요구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검사가 불응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지지 시민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안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군대 혹은 청와대 근무 경험자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경험과 무용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시민혁명군은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다 소개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후 공수처 직원들이 풀려났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오후 2시 전후일 것 같습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가 다시 설득할 수 없다면서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공수처 직원과 엄호 경찰들이 완전히 엎드려서 손을 빌다시피 하면서 항복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철야를 하고 또 너무 급작스럽게 그 식사도 부실한 데다가 그 집회 도중에 컵라면 하나 먹을 그런 입장이 안 되었어요. 소화불량이 있어가지고 커피나 한 잔 마시고 하루 종일 굶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너무 피곤한 데다가 오후 3시쯤 1월 3일 새로운 집회가 시작되자 오후 3시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나왔습니다. 1월 2일 집회에 약 한 2배 정도 이상 몰려 나와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추측한 데는 10만 명 이상이 몰려 나온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바톤 타치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 중단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위험이란 말을 발견하고 집회 현장에서의 발언이나 무용담이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스토리로 직접 목격은 안 했지만은 이 스토리가 실제와 가깝다고 판단하여서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 소재로 쓰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직접 위험 앞에 다시 나설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시간 동안 앞에는 경호처에 소속된 수방사 군인들이 총기를 앞에 들고 막아서가 있고 안에는 특전사 요원들이 총을 들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경호처장이 그 지금 현재 경호지역에 함부로 침범했다는 것을 그 훈계하고 그 지금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 사살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야 2시에 나왔다 하더라도 몇 시간입니까? 출발하는데 7시간이면 12시까지 벌써 5시간이잖아요. 1시를 해도 6시간 동안 그 속에 적진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그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은 사표를 냈으면 냈지 다시는 어떠한 그런 곳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젊은 날 어느 시절에 죽음에 맞닥뜨린 순간이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장소에도 가기 싫어요. 그 한 15분의 순간이었는데 그 죽음 앞에는 아무리 큰 소리 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느 외딴 절간에서 강도를 당했는데 강도와 가면서 이불을 덮어 씌우고 나에게 옆에서 한숨 자고 어두워지면 갈 것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간 거예요.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불 속에서 하루를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도 하루를 그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수사반장에 나오는 거 무슨 범죄 그 사건하고 똑같아요. 내 옆에 있다. 넌 죽일 거야 움직이면. 이러면은 뭐 확인할 상황이었고 내 혼자뿐이니까 아무런 그 범죄자의 말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한 오후 그 새벽 한 2시쯤에 강도를 당했는데 틀린 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틀린 거는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불을 덮어 씌우고 철사로 그 손을 꽁꽁 묶어 놓고 그 눈을 가리고 입을 덮어 씌워 놓고 발도 묶어 놓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우리가 거기서 어두워져 내려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저녁 때까지 있다가 우리가 한숨 자고 내려간 뒤에 소리를 할 테니까 그때 이불을 그더라고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방을 나갔는데 자기 옆방에 잤는 줄 알고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에 거기에 조그마한 약수터가 있었는데 생수를 떨어 온 사람이 약수를 떨어 온 사람에 의해서 구출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그 직접적인 위험을 감수하면 그 자리에 못 갑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 앞에 서본 사람은 다시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북두시민혁명군은 공수처의 역할이 이것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지금 눈이 오고 있고 이러니까 이것이 허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는 시민이나 혹은 지지하는 시민들은 하나의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직접적인 실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총을 든 무력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 공수처 직원, 경찰들이 그 안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다시는 못 갑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단언하고 공수처의 역할은 끝이 났다. 결국 공수처장도 과거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영장 집행에서
하는 이런 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공수처장의 역할인 쇼는 끝이 났다. 그러므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은 물 건너갔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의 그 집행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강의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현장에는 언제나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